포스를 볼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저것이 우리 안에서 2년만 굶으면 아무 때나 피는 꽃이죠. 저 양반이 알고 죽으신 걸 거야. 제목이 참 이뻤어요. 질문이 너무 재미없었어요. 다음 주. 저 뒤에 매일 오신다는 할머니한테 마이크 저 어르신 매일 오고 계세요. 세 번째 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끝까지 못 갔어요. 조금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 오늘 보고 또 내려와가지고 3일까지 내리고는 질문이 아닙니다. 꼭 소식해라. 뭐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제가 해놓고 화제를 갖고 요청했는데 봄바람은 만년을 이어서 불고 아마 그렇게 화제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사람 바깥에 있는 마귀는 법에서 죽을 따라서 나타날 것이 나타나고 돌아갈 것이 떠나가고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만 해도 사람 몸뚱이는 참 정직하게 애누리 없이 법의 성품을 반영해서 태어나면 절로 자라듯이 성장하고 나이 먹으면 늙어가고 때 되면 돌아가시죠. 마음만 못 그러는 거죠. 사실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그저 공평하게 다 죽는다 그런 말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사는 동안에 몸은 그렇게 때를 다 알아서 우리가 안 늙어가고 싶어서 안달하는 동안에도 아낌없이 늙어가고 살아질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거기 거스르려고 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삶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데 바깥에 꽃을 만나도 봄꽃을 만나도 또 가을꽃을 만나도 되고 꽃은 주어진 그 역할을 존재하지 않는 순간부터 스스로 내려놓을 때까지 참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그 속에서 갈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 속에서 안 가져도 좋은 갈등거리, 시비거리들을 끝없이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순환해서 자연의 생로병사까지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일로 바라볼 때는 너무 자연스러운 변화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로잡히고 묶여서 살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말하자면 봄꽃 한 송이가 보여주는
존재가 자기 공부를 다해서 때되면 절로 꽃이 피고 그 속에서 절로 향기도 나고 아름답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속 깊은 데서 자신을 찾아낼 줄 아는 지혜, 이런 걸 우리도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 스스로 다들 꽃같은 존재로 살 텐데, 경전 속에서 꽃필 봄꽃 이야기가 있어서 그림 그리다가 우리 공부라는 게 바로 그 소식을 들어 아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걸 아니겠어요. 당신이 그 봄꽃 소식 하라는 뜻으로 누구나 그 소식이 되자고 애써보자는 뜻으로 내가 그 봄꽃 소식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소식을 전에 알려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당신이 바로 그 존재가 되어라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 표현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영어를 늘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그 좋은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혹시 저희 그런 각 교당들 주변에 있는 담벼락 같은데 이런 작품을 하나씩 딱 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걸 줄 수도 있을 텐데, 혹시 교당 주변 담벼락에 저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사실 그런 좀 염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작품 활동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무모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염원을 갖고 있었는데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럼 하시면 돼요. 여기 또 질문 있으시죠? 큰 수고와 끝에 아주 좋은 작품 나와서 축하드리고 수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이 성당이라는 열심히 하신 자 못해 좀 다니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아베께서 이 대종사의 대종에 굉장히 쉬운 말로 수여입하곤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어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철수라고 하는 어떤 화가가 본인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재화라고 할까, 내 것으로 그걸 이해해야 되고 만들고 해석해야 되고 또는 그림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어떤 화제를 보고 어떤 그걸 결국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했는지 등등 그림 그려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제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네. 아, 이럴 때 얘기 잘해야 되는데. 아주 꽤 고심하고 어렵게 고뇌 속에서 뭐가 탄생했다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수식도 했다. 그냥 거듭 읽으면서 늘 그 포스트잇에다가 떠오르는 이야기를 이렇게 메모해서 붙이고 하는 식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사이에 다른 경전들을 읽을 때도 그랬듯이 그 대종사님의 육성이 이렇게 들리는 대목에서는 이 어른하고 지금 내가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경전을 읽을 때가 많았고요. 여러분 되게 경전 속의 어른들은 어느 경전이든 제가 그 사이에 만난 경전은 당신 스타일대로 다 답을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 속에서도 그런 제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종사님이 야단치시면 제가 그 앞에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앉아있고, 그래서 만날 것을 법회 하는데 좋은 단어는 김정각 어르신 이 참에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이놈 김정각 이렇게 소리치시는 걸 아주 만화처럼 그려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화제를 달았죠. 김정각은 앞에서 졸고 저희는 숨어서 졸다. 그런 대목에서 제가 그 김정각 선생님 옆에 같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해보기도 하고, 저 걱정을 김정각 어르신 혼자 들을 뿐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그 대목에서 이렇게 들어서, 그 보디에 아무개 이렇게 된 건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표현인 거죠. 놀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별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어른하고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이 대종교 편을 읽을 때는 뭐 뻔뻔히 노인네하고 뭐 수시로 만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읽어서, 아, 여름 같으면 어떤 생각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메모를 그때도 하고, 이렇게 읽어보면 구차한 살림살이에 관한 얘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연산 쪽에 동서사 가는 길, 그 대목도 보니까 겨울선, 원국에서는 동선이라고 합니다. 동선을 마치고 동서사까지 옮겨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겨울길을 스승이 걸음으로 걸어서 이동하시는데 수행을 하면서 아마 좀 영구스러웠던지, 우리는 교단이 가난해서 자동차로 모시지 못하고 도보를 모시게 돼서 송구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이렇게 길거리 법문을 시작하시죠. 제가 달아놓은 화제는 사제동에는 어디나 법문이라고 하면서 그 길에서 가난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달았어요. 뭐 자동차는 못 태워드리고 여자들은 송구스러웠겠지만 대종사님도 뭐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겠죠. 내가 자동차 하나 좀 만들어줄 노력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셨을까? 어쨌든 그 상황은 그 제자 스승 간에 두루 그저 편한 자리는 아니었을 텐데, 어르신이 안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 대목에 하시는 걸 보면서 그냥 우리가 뭐 작은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뜻의 안심으로 읽기보다는 큰 안심으로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관한 소소한 걱정을 놔라. 겨우 이야기 같으면 마찬가지로 경제에 실릴 가치가 없을 텐데, 그 안심은 우리가 아주 큰 의미의 안심, 우리가 그 고민에 맞이하는 그 큰 마음자리를 편안하게 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으면 가난하게 동행하는 그 길이 그야말로 큰 법문의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그림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림은 그것하고 조금 달랐는데 그림을 바꿔 그렸어요. 꼭 오리 새끼가 어미 따라가는 것처럼 그 그림은 다시 보시면 점으로 발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그려져 있어서 어미 따라가는 병아리나 오리처럼 보이더라고요. 앙증맞은 분위기로 그렸는데, 가난하지만 참 따뜻한 그런 느낌으로 그 대목은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게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 파란 40주년 기념 파란색이가 이제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포스터에 새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지 않는다. 온몸으로 난다. 그런 포스터가 굉장히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파란색을 한다고 해서 참 기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오늘 뵙게 됐는데 정말 감사하고 말씀에 아주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최근에 조금 풀어진 그 마음이 아주 맑아지고 또 추워잡는 그런 계기가 돼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볼 말씀은 그 신성품 그림이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자 하나 신을 바치는 뜻으로 손을 끄는 사람이 있는지라. 신성은 마음에 달리는 것이요 몸에 있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그 신성품 그 말씀을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그 표를 달아놓으신 걸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달마의 뜰에서 끊어진 해가의 팔이 소대산의 뜰에서 날라붙는 솟이이다. 눈밭에 흩어진 이 대목입니다. 피 한 방울조차 다 지우시는구나. 이건 아주 제가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 감명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제 스스로가 이해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예, 제가 죽여보려고 한 건데. 이 얘기는 워낙 유명한 선가의 일화라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달마가 인도에서 호결을 위해서 건너와서 연벽 수행을 하고 계시는 자리에 2대 조사가 되는 해가가 나타나서 가르침을 청하면서 자신의 신심을 확인시킨다는 뜻으로 파란 짝을 끊어서 던졌다고 하는 확인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파란 하를 이루면서 2대 조사의 자리에 오를 만큼 아주 뛰어난 선승이었던 모양인데 팔하고 손하고가 다르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손목 하나를 끊어 바친 특별한 사례가 있는데 이 어른이 하신 대답은 아주 상식적이었어요. 달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기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그렇게 몸을 잘라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니까 누구라도 앞으로 이런 짓을 하려고 하십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미의 시대에 있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팔 끊고 손 끊고 해가면서 드러내야 할 마음이라는 게 안 되면 목을 끊어야 할지 모르잖아요. 몸하고 마음하고 그렇게 연결지어서 별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로 있었는데 그 정책을 보면서 제 쓸데없는 교양이 성가의 그 예화를 갑자기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이 나왔던 거죠. 과거의 달마의 틀에서 떨어진 해가의 팔은 휘소심은 없거든요. 해가의 팔이 2조가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태가의 정신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할 소식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그 대종경 안에서 손 이르신 분도 그 뒷소식은 모르겠어요. 손 하나 끌어 마치시고 나서 뭘 얻으셨는지 기록은 못 구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또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한다고 할 때도 뭐 머리에 띠동이고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공부 잘 되는 거 아닌 것, 그 우리 세대 위에 사람들은 아마 경험을 공부를 아실 것 같은데 뭘 끊어 맞춰도 소용없잖아요. 예. 예, 저는 이런 곳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느낌이 저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고, 제가 저 그릇을 그려놓고 딱 그릇을 보면서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처음 스승님을 만났을 때 저는 제가 아는 체를 좀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릇이 커야지 그 한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늘 흥걸렸어요. 무슨 그릇이 커야 하냐, 밥그릇이 커야 하냐 말이지. 혼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기 그 본문을 보니까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서로 대종교가 옳다, 무종교가 옳다 이런 데도 많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을 좀 한번 펼쳐주셨으면 요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해오셨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시더라. 이런 말씀들을 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들을 보니까 그렇게 해오시는 것 틀림없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는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그래서 기독교 그 예수님 말씀도 저렇게 좀 하나 펼쳐오셨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 여기는 주로 원불교인들이 많이 왔을 것이고 특별한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고는 주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화합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화합을 시키는, 그러려면 기독교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그거 하나씩. 저는 지금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다 그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주어야 이 종교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그 선에 대해서, 좌선에 대해서 이번 땅과 그 산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나무 그림이 있는데 그걸 화두로 제가 지금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선생님 판화를 예전부터 좋아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주 그냥 어린애같이 여쭤보고 싶은데, 판화는 저희들 국민학교 시절에 판화를 하면 칼로 고무판이나 나무를 이렇게 새기잖아요. 그래서 찍어내는 게 판화인데, 뭐 이렇게 양각, 음각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힘들시게 왜 저렇게 많은 부분을 다 파내시고 간결한 선만 남기시는지, 그냥 선만 이렇게 새기시면 아주
편하실 텐데 작품에도 면보다는 선으로 이렇게 다들 이루어지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추구하시는 무언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음영기법을 보통은 판화에서 많이 사용해요. 특히 서양식 판화, 서양 화풍의 판화들은 대부분 음영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는 선으로 이루어진 그림이 정신성을 표현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형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선만 남기기도 하지만 선을 단순화하기도 하고, 또 선의 미묘한 정신적인 느낌을 담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이번 대종경 연작이 특히 그런 점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작업이었어요. 그 얘기를 길게 하기는 좀 오늘 적당한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런 생각이 였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사실은 선생님 작품을 이제 전시할 때마다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직접 새기는 것도 옆에서 제가 보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 작품에서 글에 많이 끌렸었어요. 써있는 글에. 그래서 이분이 뭔가를 깨달으셨고, 깨달은 걸 나에게 던져주시는구나 해서 글의 매력이 있어서 선생님 작품을 여기서 전해봤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글보다는 그림이 점점 더 좋아지거든요. 그 이유가 선생님 작품 새기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되게 놀랐던 거, 사실은 각각의 중간에 이제 색깔을 잠깐 칠하기도 하시지만 그냥 단순한 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옆에 가서 뵈니까 한번 찍어보시고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바늘같이 얇은 선 하나조차 일일이 다 다시 수정을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덧대시고 긁어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찍었던 것과 나중에 찍었던 걸 저는 이제 초기 한 작품의 첫 번째 편과 거의 마지막 완성판에 비교해서 봤는데, 야, 이거 남들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처음에 이 글은 처음에 튀어나왔지만 그 글을 담아냈던 그 그림이 첫 번째 그림과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그 그림은 그 선이라든가 그 찍히는 느낌이라는 게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찍혀져서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이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많이 찍어서 그 중에 선별해서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판화를 보시는 분들이 익숙한 그런 문구만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문구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림을 보면서 조금만 더 다가가서 그 그림의 선이라던가 이분이 이 여백을 긁어내기 위해서 왜 이걸 남겼을까 뿐만 아니라 그걸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어떤 건 굉장히 부드러운 선이고 어떤 건 좀 날카롭고 어떤 건 거칠고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걸 조금만 들여다봐주시면 아마 그 그림과 글이 되게 잘 어울릴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건 집에서 그 밥상 차릴 때도 원래 겉 빨아가면서 그 상도 닦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 심정으로 하는 걸 거예요. 그림 한 장이 어쨌든 세상에 나가면 그 얼굴이 돼서 온 세상을 떠다니게 되기 때문이니까 안정해야 할 필요도 있을 거고, 갖출 걸 가능하면 잘 갖춰서 내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면 제가 30여 년을 판화가로 살았으니까 속의 판화들 이렇게 다시 만나면 좀 이렇게
그러고 힘들 때가 많거든요. 아,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서 지금도 그런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이 들면 그게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예, 어쨌든 뭐 저렇게 개그리 도와주시려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긴 했을 것 같고, 그림하고 글하고가 조화를 이루게 하려고 어쨌든 제가 애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읽어주는 관객을 만나는 게 작가로서는 아주 큰 행복이에요. 근데 이번 작품은 사실은 그 지혜도 대종경의 지혜고, 그것 없었으면 제가 이 작업할 수 없었을 거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작업은 그 내용에 집중해서 보시고, 제가 어떤 토를 달아서 화제로 어떻게 해서 결론을 냈든 간에 원래의 그 가르침들이 그것 때문에 다시 확인되고 더 풍부하게 이해되고 그럴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림의 몫은 사실은 훌륭한 원텍스트를, 원문을 돋보이게 하는 게 잘 그려진 작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소리 크시고 이제 그냥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저는 오물교 중국교담의 신한진입니다. 선생님을 뵙고 싶어서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왔어요. 제가 하옥동까지 갔다가. 근데 내가 그 공포 소식해라 그런 그 말씀은 제가 군강경 읽을 때 사국에서 무량대복이다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 공부를 하는 그 마당에서 대종사님 말씀이 사국에서 무량대복을 이 기회에 널리 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 마음에 순수한 그 마음 가지고 손끝 하나하나로 모든 사람들에게 불교를 포옥하고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다 전해서 다 이 한자리에서 소통하고 불교의 그 핵심적인 그 깊은 뜻을 선생님으로 비롯해서 더 널리 전파하라는 그 뜻으로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 공포 소식하라 하는 건 가슴마다 미처 모르는 그 뜻을 제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하나를 아주 몰라요. 근데 스님들이 그리시는 북한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배서 이제 어쨌든 제가 영광이고요. 이 작품을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뜻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성불의 길이라든지 불교에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 말씀 전해주세요.